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기업 이야기는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최근 현대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 아이오닉5를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5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했는데요. 사전 계약 첫날에만 23,760대, 4세대 카니발이 세운 현대차 그룹의 사전 계약 최다 기록 23,006대를 제치고 테슬라의 1년치 판매량을 하루 만에 판매한 셈이죠. 아이오닉5는 1회 충전에 최대 430km, 판매 가격은 장거리 모델 기준 트림에 따라 5천만원 초반에서 중반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오닉5는 71.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는데, 롱레인지 기준으로 350kW 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며 전기차의 단점인 충전시간 소요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아이오닉과 비슷한 가격대인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최대 항속거리가 423km, 120kWh인 테슬라 슈퍼차저로 80% 충전까지 약 1시간 걸리는 점과 비교해보면 테슬라 모델 3 못지않은 주행거리에 테슬라 슈퍼차저의 3배에 달하는 급속 충전 서비스까지 테슬라 못지않은 전기차를 내어놓으면서 2021년 아이오닉이 정말 화려한 데뷔를 했죠. 사실은 아이오닉뿐만 아니라 2021년은 자동차 시장 내에선 정말 중요한 변혁기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판매할 모든 차에 탄소 배출량을 일괄 규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친환경 정책까지 2021년을 기점으로 친환경으로의 장려와 패러다임 변화의 진통이 전 세계적인 바람으로 진화하며 전기차로의 변환이 맞닿아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자동차 기업들 역시 현대차 아이오닉5의 질세라 전기차를 내어놓고 있는데요. 아이오닉5 이외에도 폭스바겐의 ID4, BMW의 iX, 벤츠의 EQS까지 각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세단, 크로스오버, SUV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다양한 전기차를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그다지 신비롭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는 아빠, 옛날엔 자동차에 기름 넣고 다녔다며? 진짜야? 라면서 오히려 역질문이 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로의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만의 애플 협력업체로 잘 알려진 폭스콘이 올해 4분기부터 경량 전기차 2종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콘이 애플카의 생산업체로 낙점받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던 기업들도 전기차의 공정이 기존 내연기관보다는 부품수가 3분의 1로 대폭 단순해지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진출 리스크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최근 국내에선 화제가 되었던 애플의 애플카, 아마존의 죽수 자율주행차, MS와 GM의 자율주행차 개발 등 빅테크 기업의 자동차 산업 진출도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죠.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능력을 평가했던 출력량, 연비, 제로백, 안정성, 심지어 소음 같은 미세한 요소들까지 전기차는 모두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치 2차 세계대전 직전 폴란드의 기마부대와 독일의 탱크부대가 맞서는 것처럼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대결은 압도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전기차에도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터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배터리는 우리가 다 아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양극과 음극 사이에 분리막을 끼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의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완벽한 배터리는 아닙니다. 배터리 전해질이 액체이다 보니 온도 변화로 인한 팽창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 등으로 때때로 폭발 및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코나의 배터리 화재 원인 역시 배터리 셀의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코나 EV, 아이오닉 전기차 등 현대차 26,699대 리콜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확신이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업계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죠. 물론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할 배터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기술로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에 담긴 뜻 그대로 현재 액체 상태인 전해질을 고체로 변환하여 외부 충격에도 강한 안전한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해질이 고체인 만큼 구조적으로도 단단해 안정적이고, 전해질이 손상되더라도 형태는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액체 전해질 같은 누액의 폭발 위험에 비해 상당히 안정성이 높죠. 게다가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막, 안전 용도의 배터리 부품이 줄어드는 대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을 채워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죠.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면 10분 충전에 500km, 완성 충전한다면 800km까지 갈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서 전고체의 배터리는 꼭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하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율주행차가 4시간 운행했을 때 약 10TB 가까운 데이터가 발생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데이터를 처리할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현재까지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올해 12월 안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의 시제품을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도요타는 일찍 2008년부터 배터리 연구소를 출범,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일본의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소니, 산요 등 일본의 기업들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최근 한국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의 CATL 등이 공격적으로 배터리 생산 설비를 증설하면서 현재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3위권 이하로 밀려난 상황이죠. 결국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현재 뒤처졌던 배터리 시장의 패권을 다시금 휘어잡는 것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2025년 이후에나 실질적인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샘플 개발을, 삼성 SDI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 예상한 것과 비교해보면 현재 약 최소 4년에서 6년 정도 일본이 전고체 기술을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전고체 배터리 개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액체 전해질을 대체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현재까지 액체 전해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물질이 바로 황화물 계열 고체 전해질입니다. 현재까지 전해질을 일반 고체로 대신할 경우에는 떨어지는 이온 전도와 배터리 효율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황화물 계열 고체 전해질은 연성이 크고 이온 전도가 높아서 판 및 분리막 제조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액체 전해질을 대체하기가 가장 좋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황화물계 전해질은 크나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용입니다. 황화물 고체 전해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화리튬이라는 고가의 원료와 높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생산할 때마다 소량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0g당 생산 단가가 수백만 원이 이릅니다. 현재도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배터리가 담당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배터리 가격을 내려서 국가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상용화시킬 과제 속에서 이 같은 황화물계 전해질의 가격은 전고체 배터리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한국전기연구원 하윤철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저가로 대량 합성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고가의 황화리튬을 사용하지 않고 공침법이라는 과정을 통해 리튬, 황, 인, 할로겐 원소 등을 한 번에 공침시켜 황화리튬 없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생산해낸 것이죠. 현재까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초 소재 기술을 선점하고 있었지만 이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 산업의 시계에서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차지하게 된 것이죠. 즉, 지금까지 배터리 업계에서 경쟁은 현재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배터리를 얼마나 초정밀, 안정성 있는 배터리 생산해느냐가 경쟁이었다면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통한 패권을 주느냐가 경쟁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황화물이 가장 주목받는 전해질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 높은 이온 전도를 높이는 대체물이 밝혀진다면 그 기술 개발을 이룬 배터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겠죠. 앞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은 누가 더 안전하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용체를 만드는 것이냐, 황화물 이상으로의 더 뛰어난 이온 전도를 가진 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해내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배터리 업계의 사활이 되겠죠. 1885년 카를 벤츠가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특허로 등록한 이래 산업의 헤게모니는 줄곧 내연기관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헤게모니는 이동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 중심의 기존 자동차 산업 구조를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죠. 전기차는 현재 전기차 기업들에게 50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배터리 패권의 변화 역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이를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하윤철 박사가 개발한 황화물계 물질 생산 기술은 국내 수요에 따라 기술이 이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기업에 올바르게 기술 이전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고 국내 전기차 기업들의 날개를 더욱더 펼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